17명 뽑는데 36번째여가지고 절망이 아예 보낼 수가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냥 포기를 하고.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정책이 출산했을 때, 출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아이는 앞으로 더 커야 되는 과정의 기간이 되게 긴데 일단 그런 제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올 상반기 출생률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합계 출생률은 0.701명으로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무려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약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돌봄, 일, 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이 저출생 대책은 실제 양육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이럴 수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큰딸 이나와 둘째 예나 양을 키우고 있는 엄마 김자은 씨.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둘째를 낳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는 하나하나 잘 키우자 약간 이런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벌써 6살, 그리고 둘째가 올해 2살이에요.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원래는 둘째는 조금 생각을 머뭇머뭇하다가 첫째가 이제 5살 올라갈 때 나만 동생이 없다고, 동생이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근데 이제 저희도 마음에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반년 정도 더 고민을 하다가 그래 만약에 낳을 거면 더 늦기 전에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둘째를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계획하에서 가졌죠 저희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종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원이었던 김자은 씨는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이쁘고 행복은 한데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간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이게 무한반복이잖아요. 또 아이는 크면서 이제 다른 성장통이 있다 보니까 또 새벽에도 새벽 수유도 하고 새벽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이상적인 육아랑 현실적인 육아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첫째 이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 예나를 온종일 돌보는 일상. 직장을 쉬면서 육아에 전념해 왔지만 자은 씨 혼자서는 버거웠던 적도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제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남편은 이제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이 둘만 남잖아요. 코로나 시국에는 부모가 코로나 걸리면 첫째는 유치원을 등원을 하지 말게끔 요청을 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잠깐만이라도 누가 와서 애들을 케어라도 좀 타임별로라도 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제 너무 부모님께만 의지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죠.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첫째 이나를 집으로 데려오는 자은 씨.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진 요즘 자은 씨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에 제가 바로 복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직 전에 아이가 좀 적응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복직했을 때 아이가 거기 이제 적응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일하기도 편할 텐데 영세반이 좀 인원이 적어요. 보통 보면은 한 반에 선생님 한 명에 아이가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는 TU가 자리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영세반에 못 들어가요. 저희 아이도 영세반에 지금 넣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순간이동? 둘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상황. 자은 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김자은 씨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상담 고객이 많아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번.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설치를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를 소개부터 보면은 간단하게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는 솔직히 다 제 조건이라든지 제가 어느 형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서비스 신청하게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류도 많이 떠 있고 신청하기 누르면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바로 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신청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 희망의 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신 선생님이 계실 때 연락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어떻게 결정될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 대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이가 이제 빠져야지 대기하던 아동이 이제 순위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하원은 3개월 이상 대기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원 서비스는 좀 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하다는 답변. 하지만 그마저도 정확한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돌봄 담당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으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자은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은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다는 것도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걸 잘 알지도 못했고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정말 뭐 상담원 하고 통화도 안 되고 제가 이제 뉴스에서 봤던 정책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번거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4살과 1살 남매를 키우는 고영화 씨 부부는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남편 조건신 씨가 육아휴직을 결정했습니다. 아기가 둘째가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병원 가게 되면 이제 특히 입원하게 되면 한 명이 상주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첫째 케어할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좀 했었습니다. 아침에 좀 아기들 일어나기 전에 좀 미리 일어나서 7시 전에 일어나서 이제 아내가 밥 준비하고 있으면 먼저 씻고 준비하고 이제 아내 밥 준비 다 되면 이제 아기들 깨우면서 이제 제가 밥 먹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흘린 거 닦고 치우고 막 설거지통에 넣고 그냥 아침에는 그냥 집이 완전 난장판인 것 같아요. 남편의 육아휴직으로 부부는 당장의 돌봄 부담을 덜었지만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복직 시기가 다가오고 아내는 곧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요. 맞벌이를 계획한 부부는 앞으로 아이를 어디에 믿고 맡겨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 0세 보내려고 했는데 이쪽 아파트 내에서는 3명을 뽑았어요. 근데 여기가 다자녀가 엄청 많아가지고 3명 안에는 당연히 못 들었고 저쪽 어린이집은 0세반을 뽑지도 않고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에 0세반 뽑는 데를 3군데를 갔는데 거기도 3명, 6명 이렇게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 총. 그래서 이 어떻게 부부는 이미 올 3월부터 0세반에 입소 대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부부는 원하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년 입학 때문에요. 저희 아이가 22년생인데 몇 명 뽑아요? 이거는 36번으로 보이시는데 맞으세요? 이 입수 대기 순번 36번이라서 저희가 17명 모집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이것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17명 뽑는데 36번째여가지고 절망이 아예 보낼 수가 없는 실정인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냥 포기를 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부부. 이들은 또다시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 찾기 전쟁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조사 결과 전국 3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 영세반이 없는 곳은 전체의 42%.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은 상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영아반 운영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만 영세반에 선생님 1명이 아이들을 3명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렵고 양육과 돌봄의 부담은 이들만의 걱정이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녀야 되고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 남편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고 또 애는 키우고는 싶은데 내 양육할 자신은 없다. 남편이랑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당장 이제 복귀를 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올해였고 올해는 내년인데 내년에 또 내년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은 실제 저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집안에서 가사노동을 하거나 돌봄을 할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 그 발생하는 공백에서 그러면 가족 구성원 안에 다른 누군가 할 것이냐. 근데 할 수 있느냐. 없었기 때문에 공백이 계속 유지되어서 이것이 국가적 문제라고까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봄의 선택지가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의 선택지가 다양화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본인이 안심하고 내가 맞는, 나한테 맞는 돌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뭔가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출산하고 양육하고 또 그리고 이런 돌봄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아이를 돌봐줄 곳은 아직도 찾지 못한 김자은 씨. 이들은 현실에 맞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정책이 출산했을 때 출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시점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아이는 앞으로 더 커야 되는 과정의 기간이 되게 긴데 일단 그런 제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제도들도 좀 만들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좀 보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생활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탁상으로 보고받은 거 기준으로 그냥 짜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도 실제로는 지원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저희도 이제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부모들. 그들에게 맞는 보육 서비스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취재에 응한 양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만든 정책이 현실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논의하면서 임신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너무도 초라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기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자들의 일상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보건소나 공공의료시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보건의사인데요. 공중보건의 제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이들이 군복무 대신 농어촌과 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의료계의 보탬이 되어온 공중보건의사.
하지만 최근 10년간 이 공중보건의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요. 홍성군에서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현지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에는 고령이신 환자분들이 질환 때문에도 피부과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피부과 외래가 저희 병원에 잠깐 공석이었었는데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이 아이고 없어서 아쉬웠는데 생겨서 좋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 이런 분들이 좀 가실 곳이 마땅치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책임감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홍성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박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톱이 다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 힘,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부분이 아프면 그 통증은 뭔가 그 뾰족한 찌르는 걸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드시는 약이 혈압약 말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복무를 대체해서 이제 지역에 조금 의료가 닿지 못하는 곳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지역 의료에 좀 보탬이 되라고 있는 조금 의대생들을 위한 복무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알레르기인지 뭔지 이거부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모기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올랐네요. 네, 음식 먹고 그래요. 묻힌 거를 먹었더니 꽃게 묻히는 거. 꽃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지는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니고 성형외과로가? 아 이거 지저신데 저희가 레이저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나쁜 소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스미끼리로 했는데 이렇게 생겨갖고 크죠? 검버섯이 좀 색깔이 옅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곧 나가셔서 좀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느낌이고요. 그렇죠. 네. 좀 그리고 좀 질환 보는 것들이 좀 오시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한번 볼 때 잘 봐드리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가운데 진짜 주황색. 시골에서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진료과들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자리를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진료를 해주시는 바람에 뭐 굳이 환자분들이 큰 대학병원까지 바로 안 가셔도 되고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클립이 어떤 것 때문에 했을까요? 벌레 물렸는데 네. 손이 많이 부어가지고. 많이 부어가지고요. 물집이 막 보글보글 올라올 정도로 조금 염증 소견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느꼈을 때 애기 컨디션이랑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 보니까 여기에서 균감염이라는 생각은 조금은 덜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알레르기 반응만 좀 줄여줄 수 있게 약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연고도 스테로이드긴 한데 우리가 잠깐만 쓰고 끊을 거기 때문에 너무 부작용 걱정하지 말고 좀 써보게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네. 저희가 홍성 내려와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병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천안이나 뭐 이런 좀 큰 도시로 더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주시면 저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좀 와주시고 예전에는 여기 이런 병원들이 되게 나름 컸었는데 지금은 너무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점점 좀 작아지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 년 시간을 긴 시간이니까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막상 퇴근하면은 네, 의욕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지치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오니까 낯선 곳이고 하니까 좀 사람들도 친한 사람도 없고 그죠. 무기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후배 중에는 그 현역으로 간 친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무병 형태로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원체 기간이 부담이 되기는 하니까. 나는 조금 현역병을 가더라도 기간을 짧게 잡고 조금 사회에 빨리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개인의 취향이 생기면은 그런 수요도 늘어나서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의료는 또 저희들이랑 입장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의료진을 이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의료진이라면 의사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호사 선생님도 구하기 어렵고 의사 선생님도 구하기 어렵고 피부과 선생님도 한 3년 정도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보의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공공의료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세요. 저희 병원이 좀 공공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이거든요.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계셔. 검사하느라고 그래. 검사. 빼는 게 나아. 아니요, 근데 여기는 괜찮아. 그래요. 이제 밖에서 좀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현미경 보고 다시 이름 불러드릴게요. 보호자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겨드랑이 쪽이랑 봤을 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약간 염증기가 아직은 붉게 좀 있잖아요.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 격리랑 연고 소포하는 거는 조금 유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옴 환자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요. 좀 보호자분들도 좀 답답하신 게 있을 거고 또 거기에서 연고 발라주시는 분들도 좀 힘들거든요.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보고 음성 확인을 2번에 걸쳐가지고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아주 좋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전공했던 내용을 이제 외래를 통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보건지소에 계신 분들은 본인 전공과는 상관없이 모든 질환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진료를 하는 데에도 보수적으로 진료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경력이랑도 어떻게 보면은 단절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 자체도 더 외지에 계신 분들이니까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뵐게요. 오늘 환자분들 볼 때 환자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답 못 해드린 거 조금만 보고 가려고 잠깐 도서관 왔습니다. 외래 끝나고 나면 제 자유시간이 전공의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있는 편이니까
주말에는 좀 제가 새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천안 쪽에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회 같은 거 있으면 서울 쪽 올라가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이 위치를 선발하는 과정이 조금 저희들한테 대처 가능한 거였으면 좋겠긴 해요.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이 홍성의료원에 근무하게 된다라는 거를 근무 약 한 3일 전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도 굉장히 바쁘고요. 뭔가 엄청 허겁지겁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공중보건의로 배정이 받는 분들은 지역 추첨이 끝나고 바로 짐 싸고 배 타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이 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라는 거라도 조금이라도 좀 일찍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피부과 외래가 저희 병원에 잠깐 공석이었었는데 아이고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생겨서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분들이 좀 가실 곳이 마땅치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분들 잘해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어서 그런 얘기 해주실 때 좀 보람 좀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978년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매년 의사가 없는 농어촌에 배치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병의 복무기간이 줄고 군 복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일반 사병으로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긴 복무기간, 낮은 급여 수준 등 공중보건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료 사각지대를 맡아온 이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료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시사인 대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